문제가 있는데 핵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북한을 있는 핵도 없애서 완전히 핵이 없는 곳,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 정부의 일관된 그렇죠.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정인 특보가 한 얘기는 비핵화가 아직 되지 않더라도 핵을 그대로 약간 인정을 한 상황에서라도 활동만 중지해도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어떤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비핵화, 지금까지 NPT 체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것이죠.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해준다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국정 흐름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것이고, 사실 그런 부분이 과연 문정인 특보의 개인적인 생각이냐, 그것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소신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던 문정인 특보의 미국에서의 발언이 오히려 지금 한미 정상회 앞두고 악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의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현재 이제 북한의 경우는 비핵화의 의지와 그런 액션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대화할 의사가 없다라는 입장이라면, 네. 문정인 교수 그 얘기는 뭐냐면 비핵화를 유도해 가자, 이 한국 정부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비핵화에 대한 방향 현실적이라고 볼 같은데,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일까요?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현재의 도발이 안 한다면 92년도 경수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동시에 비핵화를 인게이지먼트 해 가는 과정이 한국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제시를 했던 남북 대화 조건에서 좀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입니다. 당시에 문 대통령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남과 북이 철도로 연결될 때 새로운 육상, 해상 실크로드의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한국 안보의 축인 한미 동맹에 어떤 흔들림이 있을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문정인 특보나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적인 핵 또는 도발을 하지 않으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가 전제입니다. 직접 네. 한번 미국 측 얘기 들어보시죠. Our position has not changed. For the DPRK, for us to engage in talks with the DPRK, they would have to denuclearize.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비핵화, 북한의 핵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 쪽 얘기는 얼핏 들으면 핵은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좀 읽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좀 삐걱거리지 않을까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놓고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고 있는데, 사실 사드 문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대치 국면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이게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단순하게 혼자서의 발언이라고 한다면은 뭔가에 대한 문제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건데, 앞서 우리가 이제 싱크를 들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6.15 기념사에서 얘기하고 AIIB, 그러니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한 축사 과정에서도 아시아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봐야 되며, 남북한에 연결될 수 있는 철도가 연결될 수 있을 때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결국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본에는 남한과 북한이 대화를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네.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특히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듣다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될 문제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미국으로 특사를 간 게 홍석현 특사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때도 결국은 남북의 대화의 조건으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도발의 중단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냈지만, 그때 미국은 단호하게 얘기했거든요.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 네. 그럼 결국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문제만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면 결국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 공조 없이 우리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한반도 문제에서는 대한민국이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과
여러 가지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섣부르게 선제적으로 이와 같은 얘기들을 노출하는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외교와 국익적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예. 예, 더불어서 좀 한미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사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선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와 또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저는 그 문정인 특보 교수님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지금 보셨지만, 근데 그 중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신도 바꿀 수 없다. Even God cannot chang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듣는 그 워싱턴 정부 관계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지에 대해서 전 섬뜩한 느낌도 들었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문정인 특보, 지금은 이제 한 그 대학의 교수를 넘어서 사실상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지금 얘기를 한 다음에는 그것이 조율된 것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하기에는 그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문 특보로서는 조금 더 명심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인 북한은 우리랑 대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은 북한은 미국과와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의견, 국제사회 의견이 지금 조금 맞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의 중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작년에 제7차 노동단 대회를 통해서 당의 규약과 강령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에 있는 법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게 노동당의 규약과 강령이라는 건데 그 강령의 개정을 통해서 결국은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로서 천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핵 보유국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전제를 걸어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잠깐 중단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대화의 물꼬를 턴다고 한들 그리고 나서 추가 도발이 그 이후로 핵실험이 이어지거나 했을 경우는 대한민국이 오히려 더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문정인 특보의 발언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정인 특보가 과거에 오이사 조치 해제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내고 현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돼 있는 인물이 사실은 지금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국제사회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들이 아니냐. 만약에 그렇게 남한과 북한에 대한 사람 나름대로의 대화를 다시 한번 이끌어내고자 하는 과정들이 있다라면은 시기를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되긴 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한다면 문정인 교수의 그런 어떤 그 사드에 대한 발언은 예. 한미 동맹이 그만큼 굳건하다. 그렇게 읽혀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이건 하나의 문제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1년이 걸린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환경 영향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미국의 국내 정치 여론에 있어서 미국 스스로가 자주 국가이고 어떤 그런 질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국내에서도 이해해 줄 있을 만한 이야기다. 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예, 알겠습니다. 노 의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요. 이해는 네. 됩니다만 네. 저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사드 때문에 깨진다면 이게 동맹이냐라고 하면 사드를 좀 굉장히 가벼운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로 보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사드는 굉장히 한미 동맹이 중요한 본질로 보는 것이고 그런 시각 차이가 있는데 현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핵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북한을 있는 핵도 없애서 완전히 핵이 없는 곳,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 정부의 일관된 그렇죠.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정인 특보가 한 얘기는 비핵화가 아직 되지 않더라도 핵을 그대로 약간 인정을 한 상황에서라도 활동만 중지해도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어떤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비핵화, 지금까지 NPT 체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것이죠.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그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해준다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국정 흐름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것이고 사실 그런 부분이 과연 문정인 그 특보의 개인적인 생각이냐 그것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소신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던 문정인 그 특보의 미국에서의 발언이 오히려 지금 그 한미 정상회 앞두고
악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의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하고 AIIB 그러니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한 축사 과정에서도 아시아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봐야 되며 남북한에 연결될 수 있는 철도가 연결될 수 있을 때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결국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본에는 남한과 북한이 대화를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네.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특히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듣다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될 문제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미국으로 특사를 간 게 홍석현 특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도 결국은 남북의 대화의 조건으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도발의 중단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냈지만 그때 미국은 단호하게 얘기했거든요.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 네. 그럼 결국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문제만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면 결국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 공조 없이 우리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한반도 문제에서는 대한민국이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과 여러 가지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섣부르게 선제적으로 이와 같은 얘기들을 노출하는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외교와 국익적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예. 더 어떤 흔들림이 있을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문정인 특보나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적인 핵 또는 도발을 하지 않으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가 전제입니다. 직접 네. 한번 미국 측 얘기 들어보시죠. Our position has not changed. For the DPRK, for us to engage in talks with the DPRK, they would have to denuclearize.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비핵화, 북한의 핵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 쪽 얘기는 얼핏 들으면 핵은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좀 읽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좀 삐걱거리지 않을까요? 그럼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놓고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고 있는데 사실 사드 문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대치 국면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이게 문정인 통일외교 안보특보가 단순하게 혼자서의 발언이라고 한다라면은 뭔가에 대한 문제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건데 앞서 우리가 이제 싱크를 들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6.15 기념사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현재 이제 북한의 경우는 비핵화의 의지와 그런 액션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대화할 의사가 없다라는 입장이라면 네. 문정인 교수 그 얘기는 뭐냐면 비핵화를 유도해 가자 이 한국 정부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비핵화에 대한 방향 현실적이라고 볼 같은데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일까요?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현재의 도발이 안 한다면 92년도 경수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동시에 비핵화를 인게이지먼트해 가는 과정이 한국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제시를 했던 남북 대화 조건에서 좀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입니다. 당시에 문 대통령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남과 북이 철도로 연결될 때 새로운 육상, 해상 실크로드의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한국 안보의 축인 한미 동맹의 더불어서 좀 한미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사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선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와 또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저는 그 문정인 특보 교수님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지금 보셨지만, 근데 그 중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신도 바꿀 수 없다. Even God cannot chang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듣는 그 워싱턴 정부 관계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지에 대해서 전 섬뜩한 느낌도 들었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문정인 특보 지금은 이제 한 그 대학의 교수를 넘어서 사실상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지금 얘기를 한 다음에는 그것이 조율된 것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하기에는 그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문 특보로서는 조금 더 명심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인 북한은 우리랑 대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은 북한은 미국과와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의견